최근 5년간 기출문제 필수 통합 핵심 요약입니다. 아동간호학 제1권 요약을 시작합니다. 아동의 생물학적 성장 발달은 중심부에서 말초부로, 머리에서 발 쪽으로 진행되며 성장은 신체 각 부분의 크기와 기능이 함께 발달한다. 발달은 개인차가 있지만 예측 가능하다. 아동의 발달은 두미성, 근원성 방향을 가지며 단순에서 복잡으로, 일반에서 구체화로 진행된다. 연속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성장 속도는 연가기와 청소년기에 가장 빠르고 개인차가 있다. 발달 단계별 의사소통은 연가는 부드럽고 친화적인 목소리를 사용하며 유아는 발달에 맞는 언어와 놀이를 활용한다. 학령정의는 짧고 간결한 문장을, 학령기는 한계를 정하고 결과를 설명한다. 청소년기는 개인의 요구를 존중하며 논리적 추상적 사고를 사용한다. 학령정이 아동에게는 오해를 줄 수 있는 표현을 피하고 간단하고 구체적인 용어로 처치를 설명해야 한다.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은 아동이 성장하면서 사고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는 아동이 단순히 지식을 주입받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는 능동적 존재라고 보았다. 0에서 2세는 감각 운동기로 대상 영속성이 발달한다. 2에서 7세는 전조작기로 학령전기에 해당된다. 자기중심적 사고, 생명이 없는 대상에 생명의 속성을 부여하는 물활론적 사고를 보인다. 예를 들어 바람에 나무가 인사한다고 생각한다. 7에서 11세는 구체적 조작기로 학령기에 속한다. 논리적 사고를 하고 가역성 개념을 이해한다. 예를 들어 물컵 모양이 달라도 양이 같음을 이해한다. 11세 이상으로 형식적 조작기이다.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다. 수학 공식, 과학적 가설 세우기를 할 수 있다. 아동의 성발달 단계입니다. 영아기, 구강기는 0에서 1세로 빠는 행동, 젖먹기, 신뢰감 형성이 발달 과제이다. 유아기, 학문기는 1에서 3세로 배변 조절, 자율성이 발달 과제이다. 학령정이 남근기는 3에서 6세로 성별 인식, 부모에 대한 애착, 성정체감이 확립된다. 학령기 잠복기는 62세로 성적 느낌은 억제된다. 사회성 발달, 규범학습, 자존감이 향상된다. 이때에는 부모가 보상과 처벌 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즉 성취한 것은 인정해 주어야 한다. 청소년기 생식기는 이성관계와 사람 간 책임 있는 관계를 형성한다.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이론은 전 생애에 걸친 발달 과정을 8단계로 나누어 각 시기에 해결해야 할 심리사회적 과업을 제시한 이론이다. 각 단계에서 과업을 잘 해결하면 긍정적인 성격 특성이, 실패하면 부정적인 특성이 형성된다. 단계별 발달 과업입니다. 연가기는 신뢰감 대 불신감, 유아기는 자율성 대 수치, 의심 학령정의는 주도성 대 죄책감, 신체 손상에 대한 두려움 붙여둔 반창고를 못되게 하는 행동, 상상력이 풍부해서 자다가 놀라서 잘 깬다. 학령기는 근면성 대열등감, 청소년기는 정체감 대 역할 혼미, 성인 초기는 친밀감 대 고립감, 중년기는 생산성 대 침체성, 노년기는 통합감 대 절망감입니다.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입니다. 전인습 수준은 유에서 초등 저학년으로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행동, 보상, 이익을 얻기 위해 행동한다. 인습적 수준은 초등 고학년에서 청소년기, 타인의 인정 칭찬을 받기 위해 행동, 규칙법을 지키고 사회 질서 유지가 옳다고 판단한다. 후인습적 수준, 청소년기 이후 일부 성인, 법 규범도 사회적 합의에 따라 변경 가능, 양심과 보편적 정의에 따른 행동 3세 아동은 유아기에 해당하므로 발달 수준에 맞는 언어와 놀이, 그림책 인형 등을 활용해 짧고 간결하게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의사소통은 특정 사물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타임아웃은 아동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관심을 주지 않고
조용한 장소에서 미리 정한 시간 동안 혼자 있게 하여 행동을 중단시키는 훈육법이다. 덴버2 발달 검사입니다. 0세에서 6세 아동의 발달 상태를 조기 선별하여 발달 지연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이다. 4개의 평가 영역이다. 판정 기준은 정상은 모든 항목이 연령선에 맞게 수행 가능하다. 주의는 특정 항목이 실패하였지만 발달선에서 75에서 90%, 위치 지연은 발달선이 지난 항목을 수행하지 못한다. 거부는 아동이 검사 수행을 거부한 때이다. 재검 필요는 주의가 2개 이상이거나 지연이 1개 이상일 때는 1~2주 내 재검한다. 출생부터 만 6세의 예방접종입니다. 2개월 때에는 B형 간염 3차, DTaP, 딥테리아, 파상품 100일에, 1차 IPV 소아마비, 1차 Hib, 1차 PCV, 폐렴구군균, 1차 로타바이러스 1차를 접종한다. 12에서 15개월은 MMR 홍역, 유행성 기하선염 볼거리, 풍진, 1차 수두 1회, Hib 4차, PCV 폐렴구군균 4차이다. 15에서 18개월은 DTaP 4차를 접종한다. 4에서 6세 아동의 표준 예방접종은 DTaP 5차, IPV 4차, MMR 2차이다. 연령별 놀이 특성입니다. 연가기는 혼자서, 단독놀이 유아기는 촉감 지능, 모래, 밀고 당기는 장난감, 큰 공놀이를 한다. 학령정의는 다른 아이에게 자기 장난감을 빌려주기, 학령기는 놀이 규칙 준수, 다른 아이와 함께 놀기를 한다. 연령별 놀잇감입니다. 0에서 6개월, 시각, 청각의 반응, 딸랑이, 헝겊핀형 6에서 12개월, 기어다니고 손으로 잡기 시작, 컵쌓기, 공굴리기 12에서 18개월, 걷기 시작, 끌차, 미끄럼틀, 간단한 퍼즐 18에서 24개월, 단어 사용, 블록 쌓기, 크레용, 물감 2에서 3세, 상상놀이, 대소 근육 발달, 역할놀이, 모래놀이, 대형 블록 3에서 4세, 문장 말하기, 간단한 보드게임, 소꿉놀이, 퍼즐, 싸, 12조각, 4에서 6세, 사회성 발달, 자전거, 과학탐구 세트 연가의 연령별 운동 발달입니다. 1개월에는 머리를 좌우로 움직인다. 8개월에는 도움 없이 앉을 수 있다. 9개월에는 기어다닌다. 10개월에는 엄지와 검지로 물건 잡는다. 성장장애 아동은 강압보다 긍정적이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식사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편식이 심하고 발육이 늦은 3세 유에게는 식사를 강요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소 모니터링이 필요한 미수가 경구 수유 시에는 젖꼭지 구멍이 큰 것을 사용하지 않고 수유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하여 호흡 곤란을 예방해야 한다. 또한 자주 트림을 시키고 아기를 혼자 두지 않으며 산소 포화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신생아의 아프가 점수는 7점 이상이어야 정상이다. 심박수는 0점은 박동이 없을 때이다. 1점은 분당 100회 미만, 2점은 분당 100회 이상일 때이다. 호흡은 0점은 호흡 없을 때, 1점은 불규칙하거나 약한 호흡, 2점은 규칙적이고 힘찬 울음일 때이다. 근긴장 0점은 무긴장 이완일 때, 1점은 사지굴곡 약함, 2점은 활발한 움직임이 있을 때이다. 피부색은 전신 청색 또는 창백이면 0점, 몸통은 분홍색, 사지는 청색, 말단 청색증이면 1점, 전신 분홍색이면 2점이다. 자극 반응은 자극에 무반응이면 0점, 찡그리기는 1점, 울음, 기침, 재채기 등 강한 반응은 2점이다. 할리퀸 색조 변화는 생후 1시간 지난 신생아를 옆으로 눕혔을 때 아래쪽은 붉고 위쪽은 창백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체위에 따라 피부색이 달라지는 일시적 현상이다. 신생아 출생 시 신체 변화이다. 산류는 두피와 골막 사이 부종, 서서히 흡수 두 혈종은 골막과 골막 사이 혈종, 2~3주 내 흡수 소천무는 약 2개월에 닫힌다. 대천무는 12일 8개월에 닫힌다.
염색체 이상 시 웨이의 꼭대기는 눈높이에 위치해야 한다. 정상 만사가의 특징이다. 남한은 음낭에 주름이 뚜렷하다. 온몸에 솜털 렌고이 대부분 벗겨진다. 발바닥 전체에 주름이 분포한다. 귓바퀴가 단단하고 접으면 즉시 펴진다. 발꿈치가 가슴의 중앙선을 넘지 않는다. 즉, 스카프 징후는 음성이다. 사지가 굴곡된 자세를 잘 유지한다. 전 조절과 자발 호흡이 원활하다. 태지는 주로 피부 주름 부위에만 소량 남아있다. 신생아의 신체가 정상인 경우입니다. 코와 턱 주위에 좁쌀처럼 작고 흰색의 결절은 미립종으로 피지샘이 막혀 생기는 작은 흰색 돌기이다. 신생아의 약 40에서 50%에서 나타나며 수주 내 자연 소실된다. 양팔을 들었다가 갑자기 놓거나 놀라게 했을 때 사지를 펴는 반응은 모로 반사라고 한다. 정상 원시 반사 중 하나이다. 목덜미와 귀마의 반점이 아기가 울 때마다 진해지는 현상은 단순 혈관 확장, 모세 혈관 확장 반응이다. 둔부 주위의 경계가 불명확하고 옅은 푸른색 반점은 몽고반으로 멜라닌 색소가 진피 깊은 층에 존재해 생긴다. 신생아는 체중에 비해 넓은 체표 면적과 얇은 피하지방층을 가지고 있어 열 손실이 쉽다. 또한 몸이 양수에 젖어 있고 비전율성 기관을 통해 열 생산이 미숙하여 성인보다 천 조절이 어렵다. 미숙아는 솜털이 많고 피하지방이 적으며 귀영홀이 부드럽고 굴곡된 자세를 잘 유지하지 못한다. 과수가는 피부가 건조하고 벗겨짐. 마른 체형, 양수와 피부, 탯줄이 녹황색으로 될 수 있음. 과수가는 태반 기능 저하로 인해 저산소증, 저혈당, 천 유지 곤란, 태변 흡인 증후군 등의 위험이 높다. 과수가나 미숙아의 스카프 징후 양성이다. 스카프 징후는 신생아의 재태기간과 근긴장 상태를 평가하는 신체 검사이다. 정상 만사가 근긴장이 적절하여 팔꿈치가 가슴 중앙선을 넘지 않음. 미숙아, 과수가는 근긴장이 낮아 팔꿈치가 쉽게 가슴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 어깨 쪽까지 이동. 출생 후 3일 된 신생아의 정상 범위 내의 체중 감소는 모유 수유를 충분히 하면 된다. 연가의 고형식 섭취는 생후 6개월 사이에 시작하며 처음에는 모유나 분유를 주기 전에 고형식을 제공한다. 고형식 시작 시기는 너무 빠르거나 늦지 않게 조절하고 우유와 섞어주는 것은 피한다. 초기에는 곡류, 채소, 과일, 고기, 생선 가금류, 달걀 순으로 서서히 도입한다. 알레르기 위험이 있는 고형식 꿀, 달걀 흰자, 조개류, 우유는 12개월 이후에 제공한다. 신경성 반사의 정상 소실 시기입니다. 모로 반사는 생후 3에서 4개월, 바빈스키 반사는 약 1년, 보행 반사는 생후 3에서 4주, 기는 반사는 생후 6주입니다. 신생아 반사의 유형입니다. 모로 반사는 갑작스런 소리, 자세 변화에 팔다리를 벌렸다가 끌어안습니다. 모로 반사는 뇌 손상의 지표가 됩니다. 포유 반사는 뺨이나 입을 건드리면 빨기를 시도합니다. 흡철 반사는 입에 닿으면 빠는 반사입니다. 파악 반사는 손가락을 손바닥에 대면 손가락을 잡으려는 반응입니다. 혀내민 반사는 혀를 누르면 혀를 앞으로 내밉니다. 근원 반사 또는 먹이찾기 반사는 입 주위를 건들면 고개를 돌립니다. 긴장 성목 반사는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면 돌린 쪽의 사지는 펴지고 반대쪽은 굴곡됩니다. 신생아 목욕은 더울 때는 매일, 추울 때는 2-3일에 한 번 시행하며 10분 이내로 간단히 한다. 머리에서 발 방향으로 씻고 눈과 얼굴을 먼저 닦으며 비누는 사용하지 않고 물로 씻어 피부의 산성막을 보호한다. 학령기 아동은 자기 전에 불소 함유 치약을 사용하여 양치하고 부정교합이 많아 치아 교정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치아 교정 시 충치가 잘 생기므로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 거부증은 신체 증상, 두통, 복통 등이 집에서는 사라지고 학교 갈 때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증상이 있더라도 부모가 아이를 신속히 학교에 등교시켜 학교 생활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2차 성징의 순서는 예측 가능하며 여아는 유방 발달, 음모 발달, 겨드랑이 털, 초경 순으로 남아는 고환 크기 증가, 음모 발달, 음성 변화, 수염 발생 순으로 나타난다. 사춘기 초기 남학생의 3분의 2에서 나타나는 여성형 유방은 대부분 일시적 현상으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진다. BMI가 85에서 고 100분 이수인 청소년은 과체중 위험군에 해당하므로 식습관을 사정하여 건강한 체중 관리를 유도하는 것이 적절하다. 95, 100분 이수 초과시는 과체중으로 분류되어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3세 이하 아동은 귓바퀴를 아래 뒤로 당겨 점적하지만 3세 이상은 귓바퀴를 위뒤로 잡아당겨 약물이 외이돼 잘 들어가도록 한다. 30개월 유아는 자율성이 발달하는 시기이므로 경구 투약 시에는 선택권을 주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중재가 효과적이다. 따라서 약 먹을 시간이에요. 의자에 앉아서 먹을래? 엄마 무릎에 앉아서 먹을래? 와 같이 질문하는 것이 적절하다. 유아에게 미이라 억제법은 경정맥 천자시 전신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만사가에서 총 빌리루빈이 15mg/dl 이상이면 광선 치료를 시행하여 피부에 축적된 빌리루빈을 분해 제거해야 한다. 광선 치료는 빌리루빈을 수용성 형태로 전환시켜 담즙과 소변으로 배설되도록 돕는다. 광선 치료 효과는 24에서 48시간 내 나타나며 피부색은 자연광에서 관찰하는 것이 좋다. 모유 수유는 2시간 간격으로 자주 하여 황달 진행을 억제한다. 광선요법 간호중재는 수유 시 안대를 적용하여 눈을 보호하는 것이다. 부작용으로 푸른색의 묽은 변, 피부 발진, 탈수 등이다. 탈수와 피부 건조를 예방하기 위해 수분 섭취를 늘리고 체위를 변경을 자주 하여 피부 자극을 줄인다. 생리적 황달은 생후 2에서 4일경에 나타나며 혈청 빌리루빈치 상승 속도가 하루 5mg/dl 미만이다. 대개 치료는 필요 없다. 병적 황달은 출생 24시간 이내 발생하거나 혈청 빌리루빈치 상승 속도가 하루 5mg/dl 이상이다. 광선 치료가 필요하다. 6개월 연가가 구토설사로 체중이 5에서 10% 감소하면 중등도 탈수로 갈증 피부 탄력, 저하소 변량 감소 차가운 피부, 피부 긴장도 저하 등이 나타난다. 모유 수유 중 경미한 탈수 시에는 경구 제수와 용액을 조금씩 자주 주어 손실량을 보충하고 모유 수유는 계속 유지한다. 구순구 계열 수술 후에는 봉합선이 손이나 물체에 닿지 않도록 팔꿈치 억제대를 사용한다. 팔꿈치 억제대는 손이 얼굴머리에 닿지 않도록 하여 상처 보호와 합병증 예방에 효과적이다. 1, 2주 동안 치아를 닦지 않고 젖꼭지 빨대를 사용하지 않으며 물로 헹구어 구강 위생을 유지한다. 식도 폐쇄 기관 식도로 신생아는 수술 전 침상 머리를 높이고 구강 분비물을 자주 흡인하여 흡인성 폐렴을 예방한다. 금식 상태를 유지하며 필요시 정맥 수액으로 영양을 공급한다. 비후성 유문협착증의 주요 증상은 4개월 아기가 일주일간 구토하고 북부 촉진 시 우상 복부에서 올리브 모양 덩어리가 있다. 주요 증상은 담즙 없는 분출성 구토, 체중 감소, 탈수, 영양실조, 변비이다. 우선 간호 문제는 수분과 영양 부족이다. 장중첩증은 우상 복부에서 소시지 모양 덩어리 촉지된다. 장중첩증은 응급 상황이므로 24시간 이내 정중첩을 환원해야 한다. 금식 후 바륨 관장을 실시한다. 선청어대 결장, 히르슈스프룽병, 은태변 배출이 지연되거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증상은 만성변비, 심한 악취, 리본 모양의 대변이다. 직장 생검을 통해 직장 내 신경절의 부재를 통해 확진한다. 중증 탈수는 대천문 함몰, 소변량 최소, 빈맥을 보이므로 이때에는 정맥수액요법을 적용한다. 미숙아가 호흡곤란증, 저산소증, 호흡성 산증을 나타낼 때에는 폐표면 활성제 투여와 산소를 공급한다. 정상적으로 폐표면 활성제는 임신 32에서 34주 이후 충분히 생성된다.
하지만 미숙아는 폐포의 표면 활성제가 부족하여 폐포가 쉽게 무너지고 호흡 곤란이 심해진다. 아동이 오른쪽 눈동자가 항상 바깥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는 사시가 의심된다. 펜라이트로 불빛을 각막에 비추어 반사되는 위치를 확인하는 각막 반사 검사는 사시 확인 검사이다. 펜라이트 불빛을 두 눈에 비추었을 때 정상은 두 눈의 각막 중앙에 대칭적으로 반사되지만 사시가 있으면 반사 위치가 어긋나게 나타난다. 연간은 성인에 비해 이관, 유스타키오관이 짧고 넓고 고드며 수평적이기 때문에 중이염이 자주 발생한다. 중이염을 예방하려면 앉은 자세로 수유한다. 급성 중이염 시 경구용 아목시실린을 2주 이상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한다. 편도절 제술 수술 후에는 측이와 보기를 취해서 분비물 배출을 용이하게 한다. 자주 침을 삼키는 것은 출혈의 신호일 수 있다. 수술 후에는 찬물, 잘게 부순 얼음 조각을 준다. 과일 주스, 우유는 출혈을 일으키므로 주지 않는다. 수술 후 목의 통증을 호소할 때에는 해열제인 아세트아미노펜을 투여한다. 얼음 주머니는 직접이 아닌 천에 싸서 목에 대준다. 크루프 급성 후두기관지염은 주로 소아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상기도 감염으로 후두 및 기관이 부어 좁아지면서 특유의 호흡 곤란과 기침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미열, 청색증, 기도부종, 개 짖는 소리 같은 기침, 흡기 시 천명음을 낸다. 기침은 보통 가래를 동반하지 않고 밤에 증상이 심해진다. 급성 후두기관지염은 습도를 유지하고 정맥내수액 40도 이상 고열이 나면 해열제를 투여한다. 급성 후두계염은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h형 AH가 원인이다. 갑작스런 고열과 인후통을 동반하며 삼킴 곤란을 겪는다. 수시간 내에 기도 폐쇄로 진행할 수 있어 응급 상황이다. 배양 검사나 불필요한 처치를 하지 않고 심한 호흡 곤란 시 즉시 기관 내 삽관 등 기도 확보가 최우선 간호 중재이다. 세균성 후두계염 DS 급성 후두계염과 달리 점진적, 수일에 걸쳐 진행되며 미열이 있다. 개 짖는 듯한 쿠르성 기침을 한다. 흡기성 천명이 동반된다. 항생제와 해열제를 투여 가습된 산소 공급이 우선적인 간호 중재이다. 세기관지염은 주로 생후 2세 이하 영에서 흔히 발생하는 급성 하기도 감염으로 세기관지의 염증과 부종, 점액 분비가 증가하여 기도가 막히는 질환이다. 쌕쌕거림, 호흡 곤란, 빠른 호흡, 흉곽 함몰 증상을 보인다. 비강 흡인을 통해 비강 분비물을 제거한다. 만투 검사는 결핵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투베르쿨린 피부 반응 검사이다. 판정 기준은 경결이 5mm 이상으로 양성이면 HIV 감염자, 면역 억제제 복용자, 장기 이식 환자, 활동성 결핵 환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흉부 X선에서 결핵을 시사하는 섬유성 병변이 있는 경우, 림프종 등 면역 저하 질환 아동 4세 미만의 소해에 해당된다. 경결이 10mm 이상으로 양성이면 결핵 유병률이 높은 지역 출신 거주자 의료인 등 결핵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 당뇨병, 만성신부전 등 결핵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된다. 경결이 15mm 이상으로 양성이면 특별한 위험 요인이 없는 일반인 및 5세 이상 건강한 아동에 해당된다. 아동 골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동의 뼈는 골막이 두껍고 혈액 공급이 좋아 성인보다 회복이 빠르다. 아동은 생장판 손상과 불완전 골절, 생목골절이 흔하다. 생목골절이란 뼈의 한쪽은 골절되고 반대쪽은 구부러진 형태, 아동에게 흔한 불완전 골절. 생목골절은 대개 부목 고정만으로 충분히 치료 가능하며 수술적 처치는 드물다. 아동의 골절판은 인대보다 먼저 부러진다. 아동은 성인보다 뼈가 유연해서 잘 부러진다. 척추측만증의 특징입니다.
어깨 높이 차이 경합골, 높이 차이 경합골의 거드랑이 선, 비대칭 전방 굴곡, 검사 시 양측 등의 높이 차이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게 하고 뒤에서 관찰할 때 척추를 중심으로 양쪽 등의 높이가 다르다. 학령기에 가장 흔히 발견된다. 40도 이상 진행성 만곡을 가진 경우 수술한다. 20도 이하에서는 관찰한다.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은 선천적 또는 발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관절의 불안정, 아탈구, 탈구, 관절와의 형성 장애를 포함하는 질환이다. 치료는 생후 6개월 이내는 파브릭 보장구를 착용하고 착용 시 피부 보호를 위해 보조기 안에면 네일을 입는다. 6개월 이후에는 석고붕대로 고정한다. 주요 견인법입니다. 1. 90도 90도 견인은 대퇴골 골절 아동에 적용합니다. 고관절과 무릎을 각각 90도 굴곡시켜 견인한다. 2. 러셀 견인은 대퇴골 골절 아동에게 적용합니다. 한쪽 다리를 슬링으로 지지하고 발목에 추가적인 견인을 적용합니다. 3. 던롭 견인은 산관골 골절 아동에게 적용합니다. 산관골 골절 부위의 피부 견인과 골격 견인을 병행합니다. 4. 브라이언트 견인은 주로 2세 이하, 15에서 14kg 이하 아동의 고관절 탈구 대퇴골 골절에 적용합니다. 아동의 체중을 이용하여 한쪽 방향으로 피부를 견인합니다. 5벅 확장 견인은 대퇴골 골절, 고관절 질환 아동 및 성인에게 적용합니다. 다리를 곧게 펴고 발목에 스트랩을 걸어 체중으로 견인합니다. 급성골수염은 감염성 골질환으로 통증 부종 발열을 동반합니다. 간호중재는 안정 유지와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단단한 침유 사용하여 척추 및 관절 변형을 예방하고 신체 정렬을 유지합니다. 항생제 치료와 통증 조절을 병용합니다. 활력 징후, 감염 징후를 관찰합니다. 뇌수종 아동의 주요 임상 증상입니다. 두위 증가, 천문 팽창 팽윤, 운동 긴장도, 증가 수유 장애, 사출성 구토, 눈의 일몰 현상을 보입니다. 뇌수종은 두위 증가, 일몰 현상이 특징이고 수막염은 고음 울음, 경부 강직이 특징입니다. 뇌수종 아동의 두개 내압을 낮추려면 침상머리를 30도 상승시키고 정맥 주입량은 요구량보다 10에서 20% 낮춥니다. 간대성 발작에 적용하는 항경련제는 1년 이상 규칙적으로 투여해야 합니다. 위장관 부작용 예방 위해 음식과 함께 투여합니다. 약을 중지할 때에는 서서히 줄인다. 혈중 농도 확인 후 투여합니다. 열성경련, 열발작은 고열 시 생기는 전신성 강직 간대 발작을 일으킨다. 가족력이 있고 대부분 경과는 양호하므로 약물 치료는 필요 없다. 전신성 강직 간대성 발작은 굴곡, 신전, 진전 간대, 발작 후기의 5단계를 거친다. 의식상실, 무호흡이 되므로 고개를 옆으로 돌려 구토물이 흡인되지 않도록 한다. 이분 척추 스피나 비피다는 신경관 결손의 일종이다. 태아 발생 초기에 척추궁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신경 조직이 외부로 노출되는 선천성 기형이다. 주로 요추 천추 부위에서 발생한다. 난기 외부로 돌출되어 압박, 파열, 감염 위험이 있다. 이분 척추 아동은 수술 전낭을 압박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돌발진 로서라 HHV 속 감염은 바이러스성 발진성 질환이다. 주로 생후 6개월, 2세 연액에 발생한다. 고열이 있다가 해열 직후 발진한다.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여 해열제를 투여한다. 미온수 목욕, 시원한 환경을 유지한다. 비말 접촉으로 전염되므로 격리는 불필요하다. 노회성 마비는 태아기 주상이 영유아기에 발생한 비진행성이다. 뇌 손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운동 및 자세 발달 장애이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뇌 손상은 영구적이므로 회복되지 않는다. 따라서 뇌성 마비는 비진행성 플라 영구적 장애라는 점이 특징이다. 홍역의 발진은 얼굴에서 시작하여 몸통, 사지순으로 퍼진다. 발진은 홍반성 반점구진 형태이며 서로 융합되기도 한다. 코플릭 반점은 구강점막, 뺨점막이다. 홍역은 소양증은 거의 없다. 홍역 아동은 침상휴식,
해열제 투여, 방을 어둡게 해야 하나. 발진 시작 후 5일간은 전염력이 가장 강함으로 격리한다. 홍역은 바이러스 질환이므로 항생제는 효과가 없다. 성홍열은 A군 B 용혈성 연쇄상구균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병이다. 따라서 원인균을 제거하기 위해 항생제, 페니실린, 에리트로마이신 등 치료가 필수이다. 치료하지 않으면 류마티스 열, 사구체 신염 같은 합병증 위험이 크다.